네, 반갑습니다. 고번입니다. 오늘은 S&P 500 그리고 엔비디아 XXL, XXS 분석 드릴 건데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지금 마지막 추세 라인을 지지받고 있어요. 지금 7월 31일, 8월 8일 그 블랙 먼데이 때 지지받았던 지지 라인과 그리고 현재 지지받고 있는 지지 라인은 같은 추세선 내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해당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은 언제부터 23년도 11월부터 해당 구간을 지지하던 구간은 단 2번이므로 이제는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추세를 완벽하게 하락으로 이탈할 수밖에 없다라고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당 추세는 실제로 상승이 나오면서 이탈했어도 지지를 받았고 또 상승이 나오더라도 이탈하고 지지를 받고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너지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더 해당 밑에를 지지할지를 여부를 체크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또 추가적으로 음, 추가적으로 해당 구간은 역 헤드앤숄더 구간으로 헤드앤숄더 구간으로 예,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지금 헤드앤숄더의 기준선을 돌파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즉 하락이 출현했어요. 하락이 출현했는데 반등이 나올 때 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때 헤드앤숄더의 추세선을 돌파했냐? 못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하락이 출현했다. 이 점은 무엇이냐면은 이 종목이 어떻게든 다시 한 번 이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위로 올려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 올려도 이 추세를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밀릴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무난하게 이런 식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하구나. 보시면 되고요. 자, A, B, C 정도로 하락할 수 있구나 라고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직 단기 반등이 나올 수는 있고 단기 반등이 나올 때 해당 구간을 무조건 돌파해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고요. 네, 돌파를 하지 못하고 이 추세들을 돌파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바로 그냥 맞고 밀려버려서 목요일인 오늘 증시까지도 하락이 한 번 더 이어진다면은 그러면 이후로는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와도 돌파를 못하고 밀릴 수도 있는 가능성 존재한다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 더 밀리면은 그래도 반등은 나와요.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든 한 번 더 밀리고 반등이 나오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는 있다. 언제? 이번 주 내로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기술적 반등 나올 타이밍은 있을 수 있다까지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S&P 500을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 S&P 500의 대형주 중에 테슬라 들어가 있고 엔비디아 들어가 있고 근데 S&P 500 이렇게 밀리는 순간에 엔비디아 역시도 차트가 동일하게 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S&P 500 차트를 봐야 되는구나. 자, 엔비디아가 지금 시장의 주도주라고 보긴 약간 애매하죠. 시장의 주도주였으면은 무엇이냐면은 시장의 주도주는 증시가 밀려도 시장의 주도주는 버텨요. 근데 시장의 주도주가 아닐 때는 증시가 밀릴 때 같이 밀리고 만다. 그리고 사실 이때 밀릴 때 아셨겠지만 그리고 이때 밀렸을 때도 보셨겠지만 경기 침체일 때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밀릴 때에는 어떤 종목이든 침체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 테슬라도 바로 500불 돌파할 것 같았던 테슬라조차도 지금 400불에 내려가 있는데 어쩔 수 없죠. 네. 그 점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때 엔비디아는 이때 추세 상단을 바로 돌파했어야 돼요. 바로 이 구간에서는. 진짜 할 줄 알았거든요. 이때는. 왜냐면은 패턴 자체가 올리고 돌파 못해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 무난하게 돌파할 수 있겠구나. 추세 상단 돌파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이 추세선 돌파를 하지 못하더라. 이 추세선들을 직전 11월 23일 그리고 12월 7일 그리고 12월 27일 그리고 12월 31일 이 추세선들을 결국 돌파를 하지 못하고 밀려버리는 이런 흐름들 출현하고 있고요. 이 추세선들을 돌파하지 못하고 실제로 추세 흐름 이 추세선들을 그럼 중간에서 한번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어 볼 때 아직도 조금 더 떨어져도 되고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지지하고 해당 구간에서 어떻게든 지지라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 추세가 하락 추세다 보니까 해당 구간 지지하기가 쉬워 보이지 않는다. 이 점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밀어낸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1, 2, 3, 4, 5로 올렸지만 그 이후로
버티지 못하고 네 A, B, C로 떨어지고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왔지만 다시 한 번 더 하락이 나올 때 있어서 더 강한 A, B, C가 뒤에서 나올 가능성 존재해요. 네, 이 점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P 500이 오늘이나 내일 정도 반등이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근데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다시 한 번 이렇게 밀리겠지. 이 점 우리가 이 패턴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15분봉 기준에서 자 골든 클로서가 나왔으니까 위로 올려요. 20일선과 50일선의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장기적으로 장기 이평선 이평선들이 모여서 정비율로 뿌려주니까 반등이 나오는데 자 정비율로 뿌려줬을 때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이평선들이 다시 모이고 있어요. 하락하는 추세 내에서 이평선이 모인다는 것은 모이고 나서 밑으로 갈 확률을 열어놔야 된다라고는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가운데에서 이평선이 모인다면은 밑으로 내리겠죠. 하락하는 가운데에서 이평선이 모인다는 것은 하락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구간이 이 앞선 구간이랑 패턴이 비슷하게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예, 예. 엔비디아를 좀 더 크게 봐드리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상승 파동이 이미 조금 많이 절단이 된 구간이기는 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1, 2, 3, 4, 5파동 절단이 났는데 이 파동 절단이 나면은 조정이 나와요. 조정이 좀 깊게 나와요. 그러니까 흔히 5파동 절단 났는데 여기까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자 5파동이 절단 났는데 마이너스 겨우 3% 밀어내고 마이너스 8% 겨우 마이너스 8% 밀어내고 자 절단 끝 조정 끝 다시 상승 근데 이게 기간적인 뭐 조정조차 없이 가격적인 조정을 받지도 않았는데 자 여기서 조정 끝났으니까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서 올라간다는 거는 이게 그럼 6파동이지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격적으로 더 밀려서 가격적인 조정을 충분히 주거나 아니면은 가격적인 구간으로 우리가 산정하지 못한다면은 최소 기간적인 기간만큼은 조정을 줘야 이게 여기서 충분히 조정을 받고 다시 한 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구나를 볼 수 있어요. 이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직전 이 구간이 그랬어요. 반등이 나오고 밀려야 되고 하나의 파동을 그리고 조정이 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여기 구간을 기간적으로 가져가니까 그다음 상승이 나왔다. 이것을 우리가 기간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횡보기 그리고 똑같이 쓱 복사해 보면은 이게 상승기와 하락기 같이 들어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하나의 사이클을 보면은 하나 딱 이렇게 줄였을 때 상승기 이렇게 딱 줄었을 때 상승기, 뭐 하락기, 다시 한 번 더 뭐 강한 상승기, 대충 이런 식으로 쪼개서 이게 뭐야 이게 69면은 나누기 3이면 몇이지? 한 25 되려나? 26 정도 잡으면 되겠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대충 하고 있어요. 기간적인 걸 산정시켜 주려고. 예. 그래서 자, 이렇게 잡으면은 기간적인 게 대충 산정이 돼요. 그래서 자, 상승기, 조정기, 상승기 지금 대충 구워서 타이밍들이 안 맞는데 대충 그냥 이런 값만 보시면 돼요. 상승기, 조정기, 상승기, 조정기, 상승기 이런 식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보시면 되고 상승기, 조정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패턴을 그리면은 기간적으로 보면은 상승기가 끝나고 조정기에 저는 진입했구나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대로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의 사이클대로, 하나의 추세대로, 하나의 기간대로 증시가 이끌어질 때 있어서 지금은 조정기다. 이거는 XXX에서도 그때 안내 드렸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지하시고 있을 거고요. 지금은 XX 기준에서도 상승기가 아니라 뭐 하락기 아니면은 횡보기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지하시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꼭 딴 거 하다가 말이 새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래서 134.5불을 무조건 다시 한 번 더 올려내고 박스권 위에서 지금 박스권을 이탈했지만 크게 보는 박스권 이렇게 정말 억지로 그려서 보면은 지금 박스권 위로 무조건 올려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고 박스권 위에서 추세를 돌려야 되는 숙제도 있는데 5분봉 기준에서 이미 지금 21선과 51선이 데드 크로스가 났고 강한 매도세가 출현했기 때문에 위로 올리기가 쉬워 보이진 않아요. 구름대 안에 깔려 있고 구름대를 하나 더 구경해 보면은 둘째 구름대도 지금 위에 덕지덕지 깔려 있으니까 결국 중요한 건 138불 돌파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다. 단기 5분 기준에서는
구름대 2개 다 돌파해야 되고 몰려있는 이평선이 지금 하방으로 움직이는데 이 이평선을 모두 뚫고 올라가야 되는 그 숙제가 138불. 근데 현재가에서 138불 올라가려면은 3%. 그러니까 우리가 엔비디아 없는데 매수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 2% 3% 남들보다 빨리 사고 싶어서 안달복달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3% 돌파하고 나면 매수하세요. 138불 돌파해서 매수해도 늦지 않아요. 근데 막 현재 구간 엔비디아 바닥 같으니까 매수해서 올려봐야지 해서 어거지로 어떻게든 올려봤자 3% 수익이다. 근데 이게 확률상 올라갈 것보다 여기서 진짜 운 좋게 올려서 138불 수익을 내봤자 이거는 138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뭐야? 그냥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라고 분석을 A, B, C, D 이런 식으로 올라가나요? 이런 식으로 뭐 1, 2, 3, 4, 5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겁니다. 이유는 없고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사실 매수하셔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엔비디아는 138불 돌파 아니면은 135불 이제 박스권 밑에니까 133불, 134불 뭐 이제 지지하지 못하면은 밑으로 무너지는 구간 조금 더 보자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S&P 500이 반등이 나오면서 반등이 출현하겠지만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밀리면은 이 앞에서 나왔던 하락만큼이나 뒤에서 더 똑같이 하락이 열려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는 130불대, 129불대 구경하러 갈 수 있는 순간이 이제는 온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고요. 돌파해야 될 때, 올려야 될 때 올리지 못한 종목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XXX입니다. 두 번째 구름등 좀 지우고 XXX 기준에서도 동일하게 돌파해야 되는 구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특히 반등이 나올 때 힘이 엄청 좋았거든요. 특히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언제 반등이 출현할 때 뭐 갭상승까지 하고 뛰어요. 와 갭상승까지 하고 띄우고 갭상승까지 하고 띄우고 이거 강하게 쏟아낸 거를 바로 회복하는 V자 반등 나오고 여기도 강하게 나오고 V자 반등 나오고 컵자 패턴 나오면서 바로 올리는. 그래서 와 여기나 여기는 진짜 돌파하겠구나라고 봤는데 둘 다 돌파를 못해요. 자, 항상 주식을 하지만 밀려야 될 공간에서 두 군데 밀리지 않으면은 그 다음은 오른다. 그럼 반대로 올려야 될 구간에서 올리지 못한다면은 당연히 밀리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죠. 좀 억지로 G라인을 만들러 올 거예요. G라인을 만들기도 할 거고. 그럼 G라인이 만들어지는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자, 명확히 오파동 떨어지고 나면은 만들어진 G라인입니다. G라인 지지를 하지 못하면은 결국 이런 식으로 빠질 거예요. 하나의 A, B, C로 빠질 거예요. 이 B는 이번에 S&P 500이 반등이 나온다고 할 때 이 B 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자, 그럴 때 있어서 이번 상승은 자, 반등이 나오더라도 돌파를 못하고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는 우리가 피보나치를 그려보았을 때 있어서 이제 피보나치를 아래로 그어볼 때 있어서 자, 해당 구간은 0.382 부근으로 0.382 부근까지 돌파가 나오더라도 밀려버리면은 무난하게 이제 200불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계속 존재한다. 이거 XXX 영상 아마 몇 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조정이 계속 나올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그 점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XXL은 어떻게 되느냐? XXL 같은 경우가 이제 추세를 돌려서 올려야 되는 가장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27.6불 무조건 지지를 해야 되고 28.5불 돌파해서 무조건 지지를 해야 되고요. 28.5불을 돌파해야 되고 29.1불을 돌파해야 되고 27.6불을 돌파해야 되는 모든 숙제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자, 이 구간들을 돌파해야 되는데 결국 이 빨간색 이평선 하나, 파란색 이평선 하나, 그리고 장기 이평선 하나까지 모두 돌파해줘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버텨야 그 위로 더 올라간다. 이 종목이가 40불을 넘기려면은 무조건 숙제인데 이 위에 있는 추세 상단을 돌파해야 40불을 가요. 그러니까 무조건 30불, 31불을 돌파해줘야 40불이 보이는 구간인데 자꾸 이런 구간에서 40불 간다고 외치고 자꾸 이런 구간에서 막 50불 간다고 외치고 이러면 되게 위험하다. 그래서 못 가고 맞고 밀리고 손실 나고 못 가고 맞고 밀리고 손실 나고 하는 이 패턴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약간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기간적으로 보면은 이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릴 타이밍이 아니니까 올리질 않는 거예요. XXX 기준에서 우리가 기간적으로 산정을 해본다면은
자, 지난번에도 기간적으로 산정을 한번 드렸지만 상승 90개봉, 하락 45개봉, 또 다시 한 번 더 상승 90개봉. 그러면은 그다음 뭐 나와야 되겠죠? 최소 횡보나 하락이 45개봉이 나와야 돼요. 이 상승이나 하락에 대한 구간이 45개봉은 출현을 해 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딱 되고 보면은 아직 안 끝났어요. 근데 이 구간이 그러면은 하락이 충분히 나왔나요? 자, 상승이 상승기 때 200%가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최소 하락기 때는 최소 50%는 빠져야 '아, 정확히 한 50%가 빠졌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하락기 때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여기까지는 빠져줘야, 최소 그래서 180에서 200 까지는 밀어내 줘야 '아, 어느 정도는 가격적으로도 조정을 받았구나.'라고 볼 수 있어요. 당시에 이 구간도 상승기 때, 첫 번째 상승기 때 230% 반등이 나왔지만 하락이 거의 50%대까지 출현이 했던 것처럼, 직전 상승기 대비해서 50% 정도 하락이 출현했던 것처럼, 지금 구간도 고점 대비해서는 한 50%대, 아, 이거 이렇게 나오면 너무 많으니까 이 정도는 출현해 줘야, 이 정도는 출연해 줘야, 그래서 한 180불까지는 가격적으로 조정이 나오는지, 아니면 가격적으로 180불까지 조정이 안 나올 거면, 자, XOX 기준에서 180불까지 떨어지려면은 현재가에서도 동일하게 한 번 더 15% 정도 빠져야 되는데, 이러면 XOXL 기준에서는 45%더 빠지겠죠. XOXL 기준에서는. 그러면 현재가 기준에서 45%가 더 빠져야 한다. 45%, 15불, 최악의 하락 15불,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일 수 있죠. 정말 최악의 하락은 15불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이게 그렇게 가격적으로 밀어내지 않고 이 추세 내에서 버티다가 인제 기간적으로 버티고 위로 올려도 됩니다. 대신에 이 기간적으로 버텨야 되는 순간을 꼭 잘 버텨야 돼요. 꼭 잘 버텨야 된다. 근데 사실 XXX 아시겠지만 중소형, 특히 반도체주들이 지금 재미가 없어요. 버티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 점 인지하시면 될 것은, 무조건 버텨야 되는 구간들을 버텨야지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상승기를 타고 올라간다까지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XXL 같은 경우도 현재 구간을 밑에서 지지받고 올려야 되고, 다시 한 번 더 지지받고 올려야 되고, 그래서 무조건 돌파만 해야 되고, 돌파하지 못하면은 매수하지 않는다. 여기 이탈하게 되면은 비중을 더 밑으로 쏟고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차피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XXL 갖고 계실 거라고는 크게들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다음 지지 라인은 25불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해당 구간 27불 때 이탈하면은 무난하게 조금 더 우리가 비중을 축소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반등이 나와도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 밀리는 구간 출현할 수 있으니까 이 점도 동일하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 500이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하락이 나오면은 더 답이 없다. 그래서 자, 인버스 XXX까지만 하고 끝낼 거고, 자, 인버스도 동일하게 이 추세 내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큰 틀에서 보시면은 추세 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추세를 위로 올라가서 추세 상단 맞고 돌파해 버리면은 새로운 신세계가 열릴 수 있다. 첫 번째는 이 파란색 추세 하나를 돌파해야 되는 숙제는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해야 한 번 더 위로 추세를 올릴 수 있고, 그러니까 얘가 밑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돌파가 좀 계속 이어져 줘야 되는데, 이거 대충 여러 가지 돌파가 이어져 줘야 되는데, 이어져 줘야 강한 상승이 나와요. 그 점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추세를 돌파해야 되는데 이거 결국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큰 삼각 추세 내에서 실제로 이렇게 해서 돌파한다면 어마어마한 상승이 출현할 것이다. 왜냐면은 언제부터? 24년도 9월부터 계속 이 구간을 모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방향성 하나를 올리려고. 아, 길을 엄청나게 모아가고 있구나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 순간이 나온다는 것은, 그리고 추세를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는 것은, 이때 매수를 하셔도 40불까지 뭐 수익 충분히 낼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점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유자분들은, 아니면은
미보유자분들이어도 증시가 밀리면은 혹시나 나중에 매수 타점을 꼭 한 번 정도는 산정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이평선을 한번 모을 거예요. 이평선을 모았다 갈 건데 무슨 소리냐면 지금 이평선이 모이고 있어요. 지금 21선과 51선이 이평선이 모이려고 하는데 이게 모일 때쯤에 이런 식으로 모일 때쯤에 얘네들이 한번 와요. 위에 있는 애들이 같이 와요. 그러니까 한번 위에 갔다가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어, 자 51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21선이 이렇게 올라올 때 여기서 만난다고 치면은 얘네들 여기 위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도 같이 위에 가 있다가 밑에 내려와 있어요. 위에 가 있다가 밑에 내려와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평선 모으고 위로 올리는 거야.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그릴 때 있어서 박스권 상단 지지받고 올라가는 이런 그림으로 나올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박스권으로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을 때, 자, 박스권 돌파해놓고 박스권 지지받고 올리는 이 그림이 이평선 여기서 모이는 그림. 그래서 이평선 모으고 돌파할 때 있어서 추세를 무조건 뚫어가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점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버스 대신에. 예, 큰 흐름은 좀 보여드렸고 대신에 아직 이 패턴이 나오려면은 밑으로 절대 이탈하면 안 돼요. 밑으로 이 이평선들이 흐름이 이런 식으로 꺾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와야지 이런 식으로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럴 때에는 자 무조건 이제는 밀리면 안 되는 구간들이 22불, 21.3불. 그래서 여기 이탈하게 되면은 매도 진행하시고 아니면 계속 이끌고 올라가시면서 돌파 매매 24불, 뭐 20.5불, 24불 모두 돌파 매매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